우리 인간의 어떤 사회 안에 너무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맞춰나가고 살고 있구나. 그게 저에게는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나약하고 되게 수동적이고 예쁘게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모습과 되게 달라요. 식물에도 세력이 있다. 김유정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예.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인데? 예, 그 입구에서 보셨듯이 여기 자동차 매매 단지 사무실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대표님과 좀 오랜 인연으로 설치물 보관 장소를 좀 활용하다가 아예 그냥 이 새 공간을 작업실로. 전에도 보니까 작품이 자동차 거기다 이렇게 뭔가 했잖아요. 예, 송화미술관. 그래서 저는 이쪽이 뭔가 있나? 지분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또 이 공간은 또 이렇게 사무실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새 공간을 쓴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공간, 네. 그럼 나머지는 또 이제 작품을 보관하거나 설치물을 보관하는 장소하고 책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전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할 수 있는 네. 공간. 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설치물이 나가기 전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시연하는 그 장소로서 좀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재료가 좀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회화 작업인데 프레스코 기법을 조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차용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원래 전통적인 기법의 의미가 석회벽이 마르기 전에 수성 완료를 고착해서 이렇게 칼슘막이 형성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저는 마르기 전에 스크래치를 해서 완성하는 회벽에 각인을 하는 형태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됐어요. 전통적으로 모르타르 초지 화지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장갑으로 다 바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밑판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예하시는 분께 판넬이 조금 더 견고하면서 시간이 잘 틀어지지 않도록. 뒤틀리지 않게. 예.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 문처럼 앞판, 뒷판 이렇게 막는 형식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격자식으로 좀 휘어지지 않는 뒤를 다 잡아주게끔. 물성을 좀 강하게 하자라고 하면 좀 거친 모래라든가 다른 여러 안료들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좀 색깔을 좀 다양하게 내고 싶으면 황토를 섞어서 바르거나 그런 어떤 계획이 다 좀 치밀하게 좀 구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작업을 하다가 마르기 전에 끝내야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못 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다 이제 작품을 실제 보면 돌에다 어떻게 쓰겠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조각칼이나 헤라 같은 날카로운 것들로 거의 이건 판화재료인데요. 그러니까 긁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그림이 그려질 부분이 이제 화지층인데요. 화지층이 젖어 있잖아요. 네. 그 젖은 화면에 다크한 안료를 덮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크한 안료가 덮어 있고 덮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어둠 안에서 많이 긁을수록 밝은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신체처럼 상처를 내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되게 쾌감이 느껴져요. 막 긁어내니까. 네. 신나게 긁어내고 또 이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 마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그리고 이것을 해내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게 또 희열이 되게 돼요. 내가 시간 안에 했구나. 그럼 약간 여기 옆에 초식에 놔두고 단축도 하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건 안 하고 네네. 그냥 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순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작가님 대략 이런 거 할 정도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있는 작품은 아니어서 판을 제작하고 모르타르 초지까지 한 시간을 제외하고 오로지 그냥 그림을 그려지는 부분을 한다면 한 3, 4일 정도. 그럼 3, 4일 안에 이걸 다 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쫓기듯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작업을 막 하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먼저 덜 말랐을 때 그리면 효과적인 부분을 하고 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부분이. 그럼 말라서 하는 건 좀 더 힘이 들어가고 더 거칠게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부분은 이게 조금 더 말랐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럼 더 효과적인 느낌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작품마다 작가님이 다 감안해서 작업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 작업을 하면서 계획은 세우나 또 의도하지 않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알갱이들이 그렇죠. 뭉쳐 있거나 뭔가 그런 마테리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또 그 나름의 어떤 도상학적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때 또 약간 그 작업의 묘미, 그러니까 의도한 것도 의도하지 있고, 않았는데. 예,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쳐도 자연스럽게 벽에 느낌이 갖는 그런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하고 작업을 하면서 뭔가 스크래치적인 것도 있지만 벽하고 하나가 돼서 호흡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료적인 거나 기법적인 거 봤을 때 상당히 재밌긴 하지만 힘들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 그림 그리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그 갑절로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어떤 식물의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의 시기에 식물의 의미?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식물이 작업에 드러나는 게 제가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식물이 되게 대단한 존재로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식물에 해를 가하기도 하잖아요. 쉽게 뽑아버리고. 그렇지, 동물보다는 네, 훨씬 더. 그게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고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선물을 받든 식물이 내 집안에 들여왔을 때 처음에 그 의미에 감동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비로소 식물이 죽어서 버려질 때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그 식물을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물을 되게 많이 주고 보살펴도 그 식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죽는 거고 좀 무관심해도 죽는 거고 그런 게 결국 저는 식물을 표현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 작품은 진짜 새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이 식물을 새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는 않겠네요. 네. 완벽하게 딱 각인돼 버리니까. 네. 제가 이제 식물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연약한 무리가 다수가 돼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강한 에너지? 이런 기운들을 스크래치를 하고 식물을 표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명력을 각인하고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풍경화라고 하면 우리가 산이나 들 이런 걸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그거 좀 다른 느낌 궁금한데 어떤 것을 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힐링이 됐던 그 식물원이나 그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상품화된 식물들이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분 안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장면들이 자연의 이미지를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르잖아요. 자연스러운 풍경하고는 좀 네, 다르게. 화분이란 틀이나 갇혀있는 그 안을 이렇게 식물이 뚫고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가 소속되고 싶기도 하면서 그 안을 벗어나고 싶은 양가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조금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구도를 이렇게 구현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 식물이 되게 많이 그 소비문화 시대에는 되게 상품화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식물들의 모습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인간은 식물을 바라보고 뭔가 힐링을 얻고 되게 그 파릇파릇함의 에너지를 얻지만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치가 철저히 수동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힘들게 살아내는 거니까 한 사회에 속한 개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느낌이 다른데 네. 이것도 작가님 작품인가요? 네, 아. 제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좀 재료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법이 프레스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오랜 동안 프레스코로 작업하다가 식물 설치도 확장하고 또 라이트 박스 작품도 하고 다양하게 매체를 열어두게 된 게 매체가 나의 온전한 도구가 돼서 하나를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하는 개념들이 좀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쓰는 페인팅 재료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재료가. 오일 페인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은 아크릴 아크릴이요? 회화예요. 예. 오, 아크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미지 자체는 네네네. 지금 되게 강렬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 작품을 그릴 시기에 SNS 보니까 붉은 기운들이, 붉은 색감들의 앞에서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배경 앞에 사진을 많이 찍나. 그래서 저도 뎁사리가 있거나 핑크뮬리가 있는 곳에 많이 방문을 하면서 그 느낌을 봤어요. 사람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 색깔에 끌리고 열광하는지, 그 식물이 가진 그 묘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게 확 와닿아서. 아,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예. 색이라는 걸 좀 찍어. 예, 그리고 그 힘의 장치라면, 모이게 하는 장치라면 이것은 색이다. 근데 아크릴이 제가 봤을 땐 좀 가볍고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자. 좀 더 깊이가 확 느껴지게 표현할 수 없을까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붓터치도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매체를 다르게 했지만 틸란드시아 식물이 가진 어떤 선적인 그 느낌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친 선들의 어떤 선적 방향 움직임, 그리고 이 아크릴 터치에서 느끼는 이 붓터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더 확장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재료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쪽에 보면 예. 우리가 보면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뭐죠? 틸란드시아라는. 틸란드시아. 식물 맞죠? 예, 맞아요. 식물이라는 건 좀 그래도 촉촉한 느낌 있잖아요. 진짜 건초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 너무 좋은 아, 좋은 거예요? 예. 거대한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이고요. 아. 바람 불면 또 다른 나무에 기생하고, 바람 들면 또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식물을 작업화했을 때는, 현재는 관상용이지만 얘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상황은 거대한 숲, 멀리서 보면 산과 같은 느낌? 어떤 야생전도처럼 화이트 큐브 안에 식물이 마치 벽에서 기생하고 이미지처럼 계속 살아 움직이는. 네, 나오는 것 같이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작업 봤을 때 그 소마에서 했을 때 예. 그 자동차에 이거를 네. 했었잖아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있다 할까?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라인, 드로잉 같기도 하고, 색감도 그렇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어떤 독특한 매력, 여러 가지가 되게 있었는데, 이 설치 작업을 계속 여러 공간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식물하고 이 회화하고 제가 매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뭔가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회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보이고, 또 식물의 설치가 이 회화 때문에 서로 보완해주고 호흡해주는, 연결해주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님의 작품과 작품의 관계성이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또 하나의 작업으로 또.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저는 대학 때도 자연적인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했어요. 뭔가 답답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가도 이상하게 자연 안에 들어가면 되게 힐링이 되고, 식물원이나 식물을 사람들에게 구경할 수 있게 꾸며놓은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을 계속 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아주 작은 관상용 식물이 거대하게 자라기도 하고, 다른 원산지의 식물들이 식물원 안에 한 곳에 옮겨 심어지면서 그 생존 조건에 맞게, 거기 환경에 맞게 막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한 식물원 작업이 이건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외안을 받기도 했지만 갇혀있는 안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 마치 어떤 사회 안에 개개인이 따뜻한 온기, 기운을 품으면서 살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이고, 그 개념을 담기에 여러 가지 저에게 의미 있는 장소여서 제가 찾아다녔던 그 식물원을 소재로 이렇게 온기 시리즈 연작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온기? 예, 온기. 이 식물들은 낯선 환경에서도 되게 잘 이렇게 서로 온기를 주고받으며 조건에 맞게 살아내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늘 그렇진 않잖아요.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에 부딪히면서 상처도 받고, 관람객들이 제 전시를 보러 오거나 그러면 가까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느낌도 있고 막 그런데, 멀리서 보면 되게 작품이 따뜻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밑판, 사실은 그 벽, 흙이잖아요. 기본 맞아요. 그게 흙이 주는 건 상당히 따뜻함이잖아요. 차가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밑작업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또 식물이라는 소재를 쓰다 보니까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작가님하고 이렇게 작업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프레스코에 대한 갑자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부분들에. 그래서 혹시나 그 작가님 판에 제가 좀 작가님 얼굴도 이렇게 그리면서 네.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왜요? 아, 이거 어떻게 나랑 너무 비슷해서 아니 너무 비슷해서 지금 영이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나 눈물 났어. 나 너무 비슷해서 나 지금 아니 더 이상 그릴 수가 없네.